자, 이제 1번부터 문제 풀어볼게요. 그림가는 정상인에게 백신을 접종한 후에 체내에서 일어나는 면역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거고, 나는 백신 접종이 끝난 후 병원체 X에 감염되었을 때 나타나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냈다라고 했어요. 기억과 니은은 각각 보조 T 림프구와 형질세포 중에 하나입니다. 가부터 볼게요.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백신은 병원체를 약화시키거나 또는 비활성화시킨 거죠. 결국에 내 몸에서 항원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쨌든 이 항원을 인식해야 하죠. 그걸 해주는 애가 바로 대식세포였어요. 대식세포가 항원을 삼키죠. 삼킨 후에 식균작용을 통해 분해하여 항원을 대식세포의 표면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항원 제시를 하고 있으면 누가 와서 인식해서 활성화되냐? 보조 T 림프구가 이를 인식해서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그림에 따르면 B 림프구를 활성화시켰네요. B 림프구가 보조 T 림프구에 의해서 활성화되게 되면 무슨 세포와 무슨 세포로 분화되게 되냐면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되게 됩니다. 따라서 니은은 형질세포가 되겠죠. 형질세포는 항체를 분비하는 세포예요. 그래서 니은에서 항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제 나를 볼게요. 백신 접종이 끝난 후에 병원체 X를 감염시켰어요. 즉 2차 감염이 일어난 거죠. 그랬을 때는 기억세포가 이를 기억하고 있다가 빠르게 형질세포로 분화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억세포가 남아있다가 빠르게 형질세포로 분화하는 것을 무슨 면역반응이라고 했었냐면 2차 면역반응이라고 했었죠.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항체가 빠르고 많이 생성될 수 있어서 체내에 들어온 항원을 빠르게 제거할 수 있다라는 내용 공부했었어요. 1번부터 볼게요. 기억은 골수에서 성숙하냐? 기억은 보조 T 림프구로 어쨌든 T 림프구예요. T 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되기는 하나 어디에서 성숙하게 되면 T 림프구로 분화하는 거냐면 가슴샘에서 성숙할 때 T 림프구로 분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1번은 X이고요. 2번 볼게요. 니은은 형질세포이다. 맞고요. 3번 나에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이것도 맞습니다. X55 하시면 되고 2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림은 어떤 사람이 항원 X에 처음 감염된 후 나타나는 면역 반응을 순차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 기억과 니은은 B 림프구와 보조 T 림프구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라고 했어요. 가장 왼쪽부터 보면 항원 X를 대식세포가 삼킵니다. 식균작용을 통해 X에 조각이 생기게 되고요. 그 조각을 대식세포의 표면에 항원 제시하고 있으면 기억이 와서 이를 인식하여 활성화되게 되죠. 기억은 바로 보조 T 림프구입니다. 보조 T 림프구가 활성화되게 되면 이제 니은을 기억세포와 형질세포로 분화시키는 것을 촉진했네요. 그럼 니은은 뭐가 되냐? B 림프구가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대식세포는 X에 대한 정보를 기억에게 제시한다. 대식세포는 항원 제시를 담당하는 세포입니다. 따라서 X에 대한 정보를 보조 T 림프구에 제시하는 거 맞습니다. 2번 니은은 보조 T 림프구가 아니라 B 림프구라고 해야겠죠. X입니다. 3번 항원 항체 반응을 통해 체액성 면역이 일어나냐? 체액성 면역의 정의가 뭐냐면 항체를 이용해서 항원을 무력화시키는 과정을 체액성 면역이라고 해요. 결국 항원 항체 반응이라는 것 자체가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뜻이죠. 3번은 맞습니다. OX5 하시면 되고요. 3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림가는 어떤 생쥐에 항원 A를 1차로 주사하였을 때 일어나는 면역 반응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A를 주사하였을 때 항체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기니디는 기억세포, 형질세포, 보조 T 림프구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자, 기억이 항원 A에 대한 정보를 B 림프구에게 주면서 B 림프구를 니은과 디귿으로 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은은 항체를 분비하고 있어요. 항체를 분비하는 세포는 형질세포가 되겠죠. B 림프구는 형질세포와 무슨 세포로 분화하게 되는 거냐? 기억세포로 분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B 림프구의 분화를 촉진시키는 것은 뭐였냐면 보조 T 림프구였었어요.
1번부터 볼게요. 기억은 보조 T 림프구이다. 맞고요. 2번 보겠습니다. 구간 1에서 니은이 형성이 되냐? 니은은 형질세포예요. 구간 1을 한번 봐주세요. 구간 1에서는 항체가 슬슬 생겨나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항체가 생겨난다 라는 얘기는 뭐가 생겼다 라는 뜻이냐면 형질세포가 생겼기 때문에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었겠죠. 즉 항체 농도가 생겨났다, 항체가 있다 라는 얘기는 형질세포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구간 1에서 형질세포가 형성된다, 맞는 말이에요. 3번 볼게요. 구간 2에서 니은이 디귿으로 분화하냐? 구간 2는 항원을 2차 주사했을 때입니다. 2차 주사하게 되면 기억세포가 남아있어서 이 기억세포가 빠르게 무슨 세포로 분화할 수 있다라고 했냐면 형질세포로 빠르게 분화할 수 있다라고 했죠. 즉 구간 2에서는요.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디귿이 니은으로 분화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거꾸로 썼어요. 그래서 3번은 X 하시면 되고요. 4번으로 갈게요. 표가는 세포 1, 2, 3에서 특징 기니디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기니디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기니디는 각각 어떤 세포냐면 보조 T 림프구, 세포 독성 T 림프구, 형질 세포 중 하나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먼저 자체적으로 표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매칭을 시켜봐라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먼저 한번 써볼게요. 보조 T 림프구가 있고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있어요. 그리고 형질세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부터 볼게요. 특이적 방어작용에 관여하는지부터 알아봅시다. 보조 T 림프구는 특이적 방어작용에 관여할까요? 보조 T 림프구는 세포 독성 T 림프구를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B 림프구를 활성화시키기도 합니다. 어쨌든 특이적 방어작용에 관여하는 거 맞죠? B 림프구와 세포 독성 T 림프구는 특이적 방어작용을 주관하는 아이들이니까 얘네들을 분화시킬 때 보조 T 림프구가 관여하기 때문에 보조 T 림프구도 특이적 방어작용에 관여하는 것 맞고요. 세포 독성 T 림프구는 특이적 방어작용에 관여하죠. 형질세포는 항체를 분비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항원항체 반응을 일으키려면 형질세포가 필요하고요. 항원항체 반응은 특이적 방어작용에 해당하죠. 세 개의 세포는 모두 특이적 방어작용에 관여를 합니다. 두 번째 특징, 가슴샘에서 성숙하는지 볼게요. 가슴샘에서 성숙하는 세포는 T 림프구였었죠. 그래서 보조 T 림프구와 세포 독성 T 림프구는 가슴샘에서 성숙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요. 형질세포는 가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파괴하냐? 직접 파괴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었었냐면 세포 독성 T 림프구의 역할이었어요. 따라서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가지는 특성이고요. 나머지 세포들은 가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만든 표랑 가에 있는 표랑 비교하면서 1, 2, 3이랑 기니디가 뭔지 매칭을 한번 해볼게요. 보조 세포 독성 T 림프구는 세 가지 특징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세포 1,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되겠습니다. 형질세포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특징만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포 2는 형질세포가 되겠고요. 형질세포가 가지는 특성이 뭐였냐? 특이적 방어작용에 관여한다 라는 특징이었으므로 니은이 특이적 방어작용에 관여한다가 되겠죠. 자, 그럼 나머지 3는 보조 T 림프구가 될 거고요. 보조 T 림프구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 특이적 방어작용에 관여한다와 가슴샘에서 성숙된다 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가슴샘에서 성숙한다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 디귿은 직접 파괴한다가 될 거예요. 자, 1번부터 볼게요. 1은 보조 T 림프구가 아니라 세포 독성 T 림프구이다 라고 해야 돼서 틀리고요. 2번, 2에서 항체가 분비되냐? 형질세포는 항체를 분비하는 세포입니다. 맞고요. 3번, 디귿은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파괴한다 이다. 맞아요. 자, X55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풀어볼게요. 그림가는 어떤 사람의 체내에 X가 처음 침입하였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타냈고 나는 X의 침입에 의해 생성되는 항체의 농도 변화를 나타냈다 라고 했어요. 기억과 니은은 기억세포와 형질세포 중에 하나래요.
자, 왼쪽 가부터 볼게요. B림프구가 분화하게 되면 무슨 세포와 무슨 세포로 분화하게 되냐? 기억세포와 형질세포로 분화를 하게 됩니다. 이 중에 항체를 분비하는 세포는 형질세포이죠. 따라서 기억이 형질세포가 되고 니은은 기억세포가 돼요. 형질세포에서 항체가 분비되게 되면 이 항체는 항원에 가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항체를 생산해서 항원을 무력화시키는 방어작용을 뭐라 불렀었냐면 체액성 면역이라고 했어요. 이때 체액성 면역 작용이 일어날 때 항체는 아무 항원에게 가서 다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들어왔던 그 X를 인식해서 그 항원만 없애게 되죠. 따라서 체액성 면역 과정은 특이적 방어작용에 해당합니다. 자, 오른쪽 나 그래프를 볼게요. 항원이 1차 침입했을 때와 2차 침입했을 때 항체가 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1차 침입했을 때에 비해 2차 침입했을 때 항체가 빠르고 많이 생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이유는 무엇이냐?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었죠.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원리는요. 1차 침입했을 때 기억세포가 남아있어요. 그러다가 2차 침입하게 되면 이 기억세포가 빠르게 형질세포로 분화하게 되죠. 그래서 항체를 빠르고 많이 생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1번 볼게요. A는 세포성 면역에 해당하냐? A는 체액성 면역에 해당합니다. X 해줘야 돼요. 그럼 세포성 면역은 무엇이냐? 세포성 면역은 세포독성 T림프구가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것을 세포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2번 볼게요. 구간 2에서 기억이 니은으로 분화하냐? 구간 2는 지금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원리는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하기 때문이었죠. 자, 그러면 기억이 니은으로 분화하는 것이 아니라 니은이 기억으로 분화한다 라고 해야 될 거예요. X입니다. 이 지문은 많이 나오는 지문이니까 꼭 잘 알아두시고요. 3번 볼게요. 구간 1에서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나냐?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 항원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우선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먼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나는 사이에 항원의 종류를 인식해서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죠. 즉 구간 1에서는요.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납니다. 구간 1의 후반부에는 이제 항체가 생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특이적 방어작용도 후에는 일어나게 되겠죠. XXO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볼게요. 다음은 철수 가족의 ABO식 혈액형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했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ABO식 혈액형 관련 유전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사실 유전 단원 가면 배우겠지만 문제집에서도 이런 유형이 많이 나오고 기출문제를 풀 때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론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나중에 ABO식 혈액형 유전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겠지만 혈액형에 관여하는 유전자는 3가지입니다. ABO식 혈액형을 결정짓는 유전자는 3가지가 있어요. A 유전자와 B 유전자와 O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때 A와 B 유전자는요. O 유전자에 대해서 우성이에요. A와 B 유전자는 우성이고 O 유전자는 열성으로 작용을 합니다. 우성 유전자와 열성 유전자가 있을 때 우성 유전자만 발현이 되게 돼요. 그 결과 만약에 어떤 사람이 AO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혈액형이 뭐로 보이는 거냐면 A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BO를 함께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B가 우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B형을 나타내게 돼요. 하지만 A와 B 사이에는요, 서로 우열의 관계가 없습니다.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열성인지 알 수 없어요. 둘 다 이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A와 B 사이에서는 우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A와 B 유전자를 함께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둘 다 발현되어 AB형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이 O형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유전자의 형은 뭐일 수밖에 없냐면 OO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왜 유전자를 전부 다 이렇게 2개씩 가질까? 그 이유는 너무 당연해요.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하나씩의 유전자를 받기 때문이죠. 혈액형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엄마로부터 하나, 아빠로부터 하나 받기 때문에 2개의 유전자를 지니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A형이야? 그럼 이 사람이 A형이려면 유전자형이 뭐이거나 뭐일 수 있냐면 AA이거나 AO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B형이면 그 사람은 유전자형이 뭐일 수 있냐면 BB이거나 BO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AB형이야. 그럼 이 사람은 유전자형이 AB라는 소리고요. 어떤 사람이 O형이라면 그 사람의 유전자형은 OO가 됩니다. 이게 ABO식 혈액형에 관련된 유전에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문제의 첫 번째 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철수 가족의 ABO식 혈액형은 서로 다르다라고 했어요. 가족들이 전부 혈액형이 서로 다르기 위해서는요, 2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활용해 보세요. 가족들의 유전자가 모두 다 다르기 위해서는, 혈액형이 전부 다 다르기 위해서는 케이스가 2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부모가 AB형이거나 O형인 거예요. 부모 중 한 분이 AB형이고 한 분은 O형인 거죠. OO라고 쓸게요. 유전자형으로. 부모 중 한 분이 AB형이고 또 한 분이 O형이었을 때 자녀가 유전자형이 뭐가 나올 수 있냐면 AO 또는 BO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족들의 혈액형이 모두 다 다를 수 있고요. 또 다른 케이스는 바뀌는 거예요. 부모가 A형 또는 B형인 거예요. 한 분은 AO, 또 다른 한 분은 BO인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AB형 또는 O형이 나오면서 가족들의 혈액형이 모두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2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부모가 AB형, O형의 조합을 갖거나 부모가 A형, B형의 조합을 갖거나.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철순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AB형과 O형의 조합일까? 아니면 A형과 B형의 조합일까를 찾아봐야겠죠. 우선 가장 편하게 케이스 1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데요. 만약에 아버지가 AB형이고 어머니가 O형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아버지의 혈구에는 A와 B가 들어있을 거예요. 어머니의 혈장에는 알파와 베타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혈구와 어머니의 혈장을 섞었을 때 응집되는 거 맞아요. 성립해요. 자, 이럴 경우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AB형과 O형의 조합일 경우에 철수는 A형이거나 B형이겠죠. A형이거나 B형이면 혈장에는 알파 또는 베타가 있을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혈구와 응집 반응을 보이겠지. 근데 문제에서는 응집이 안 된대. 그럼 아버지는 AB형이 아니겠죠.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아버지가 O형이고 어머니가 AB형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 아버지의 혈구 O형일 경우에는 혈구에 아무것도 없어요. 적혈구 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철수의 혈장에 무엇이 들어있든지 간에 응집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혈장과도 응집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O형의 혈구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응집원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응집 반응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즉, 이 부분이 성립되지 않아서 O형과 AB형의 조합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케이스 1은 탈락한다 라는 얘기죠. 그럼 어떤 뜻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A형이거나 B형이다. 그리고 철수는 AB형이거나 O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A형이었다면 어머니는 B형이었을 거고요. 반대로 아버지가 B형이었다면 어머니는 A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럼 아버지가 A형이라면 혈구에는 응집원 A가 들어있을 거고요. 어머니가 B형이었다면 어머니의 혈장에는 알파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 거 성립을 하죠.
물론 아버지가 B형이고 어머니가 A형이다 라고 생각해도 응집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이번에는 철수의 혈장이랑 아버지의 혈구를 섞었을 때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대요. 그러려면 철수는 과연 무슨 혈액형을 지녀야 할까? 아버지가 A형이거나 B형이면 응집원 A나 B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철수는 알파나 베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철수의 혈장에는 알파가 없거나 베타가 없어야 돼요. 그럴 경우의 수는 철수가 A, B형인 경우밖에 없겠죠. 만약 철수가 O형이었다면 혈장에는 알파, 베타가 둘 다 있었을 테니까 어떻게든 응집 반응이 일어났을 거야. 근데 응집 반응이 안 일어나려면 철수는 무조건 A, B형이어야만 하겠죠. 자, 1번부터 문제 풀어볼게요. 어머니는 O형이냐? 어머니는 B형이거나 A형일 거예요. O형 아닙니다. 2번, 철수의 혈구와 어머니의 혈장을 섞으면 응집이 되냐? 철수의 혈구에는 응집원이 뭐가 들어있냐면 A와 B가 둘 다 들어있어요. 왜냐면 A, B형이니까. 어머니는 B형이거나 A형이기 때문에 B형일 경우에는 알파가 들어있을 거고요. A형일 경우에는 베타가 들어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응집 반응이 일어나겠죠. 3번, 아버지와 철수의 혈장에 동일한 종류의 응집소가 있냐라고 했는데요. 철수는 A, B형입니다. 따라서 응집원은 A와 B를 다 같지만 응집소는 같지 않아요. 알파, 베타는 모두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종류의 응집소가 있을 수가 없죠. X 하시면 되겠어요. 7번 볼게요. 그림 가와나는 사람의 면역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나는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 중 하나이고요. 기니디는 기억세포, 세포독성 T림프구, B림프구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먼저 가를 보세요. 가의 끝부분을 보니까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파괴한대요. 이거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세포성 면역 과정이죠. 세포성 면역 과정을 담당하는 건 세포독성 T림프구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세포독성 T림프구가 돼요. 자, 그럼 나를 볼게요. 나에서는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고 있네요. 체액성 면역 반응이죠. 이 항체를 분비하는 세포는 형질세포인데요. 형질세포는 뭐가 분화되어서 형질세포로 분화하게 되는 거냐면 B림프구가 분화되어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하게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가는 체액성 면역이 아니라 세포성 면역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2번, 보조 T림프구는 니은에서 디귿으로의 분화를 촉진하냐? B림프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될 때 이것을 촉진하는 애가 누구였냐면 보조 T림프구였었어요. 그래서 보조 T림프구는 니은에서 디귿으로의 분화를 촉진한다? 맞습니다. 물론 디귿으로의 분화만 촉진하는 게 아니라 즉 기억세포로의 분화만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형질세포로의 분화를 촉진하기도 하죠. 3번 볼게요. 2차 면역 반응에서 과정 A가 일어나냐? 2차 면역 반응은 뭐냐면 기억세포가 항원이 재침입하였을 때 빠르게 형질세포로 바뀌는 것을 말하죠. 자, 디귿이 항체를 결국 분비하고 있어요. 그 뜻은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바뀌었다란 뜻이죠. 그럼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바뀌는 건 항원이 재침입했을 때, 즉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어요. X55이고요. 8번으로 넘어갈게요. 표는 세균 X가 사람에 침입했을 때 방어작용에 관여하는 세포 1, 2, 3의 특징인데요. 1, 2, 3은 대식세포, 형질세포, 보조 T림프구를 순서 없이 나타냈어요. 세포 1부터 보면 항체를 분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체 분비 세포는 형질세포예요. 세포 2를 볼게요. B림프구의 분화를 촉진한다. B림프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하는 것을 도와주는 건 보조 T림프구였었죠. 세포 3 볼게요. X를 세포 안으로 끌어들여 분해한다. 이건 뭘 설명하고 있는 중이냐면 식균작용 말하고 있어요. 항원을 먹어서 그거를 분해하는 작용, 식균작용이죠. 식균작용을 담당하는 건 대식세포입니다. 자, 1번 볼게요. 기억에 의한 방어작용은
체액성 면역에 해당하냐? 항체를 분비해서 항원을 제거하는 면역 반응, 체액성 면역 반응에 해당합니다. 2번 볼게요. 투는 골수에서 성숙되냐? T 림프구예요. T 림프구는 골수가 아니라 가슴샘에서 성숙되죠? X입니다. 3번 대식세포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관여하냐? 대식세포가 식균작용을 하는데요. 이 식균작용을 할 때 병원체의 종류를 가리지 않아요. 가리지 않고 삼킵니다. 즉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관여해요. 맞습니다. OXO 하시면 되겠어요. 자, 9번 볼게요. 표가는 사람 1, 2, 3에서 응집원 B와 응집소 베타의 유무를 나타낸 거고요. 나는 이 사람들의 혈액을 혈청 기니디와 섞었을 때 응집 반응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1, 2, 3은 ABO식 혈액형이 모두 다 다르다라고 했고요. 기니디는 1의 혈청, 2의 혈청, 항 B혈청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우선 우리 표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응집원 B를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럼 ABO식 혈액형 중에서 4가지 중에서 응집원 B를 가지고 있는 혈액형은 뭐 또는 뭐가 있냐면 B형 또는 AB형이 있죠. 그래서 1번 사람은 B형 또는 AB형일 거예요. 자, 2번 사람 볼게요. 2번 사람은 응집소 베타를 가지지 않는데 그럼 4개의 혈액형 중에서 응집소 베타를 가지지 않는 혈액형은 뭐가 있냐면 B형 그리고 AB형이 있습니다. 결국 1과 2는 만약에 1이 B형이라면 2는 AB형일 거고요. 1이 AB형이라면 2는 B형이 되겠죠. 혈액형이 모두 다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3 볼게요. 3라는 사람은 응집소 베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ABO식 혈액형 중에서 응집소 베타를 가지고 있는 혈액형은 뭐가 있냐면 A형 또는 O형이 있죠. 그럼 3는 A형 또는 O형인 사람일 거야. 그럼 얘네들이 각각 어떤 혈액형인지는 나를 보면서 매칭을 하면 되겠죠. 자, 이 오른쪽 표를 보면 3의 혈액에 니은 혈청과 응집 반응을 시켰더니 응집 반응이 일어난대요. 자, 만약에 3가 O형이었다면 응집원을 가지지 않죠. 응집원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응집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건 3의 혈액에 응집원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즉 3는 무슨 형이 되냐면 A형이 됩니다. A형이니까 응집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니은에는 뭐가 있었을 거냐면 알파가 있었겠죠. 그런데 디귿과는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디귿에는 뭐가 없다란 뜻이냐면 알파가 없다란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면 되냐면 2의 혈액을 디귿과 섞었을 때 응집 반응이 일어난대요. 자, 디귿에는 알파는 없어요. 그런데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베타는 존재하겠죠. 베타와의 응집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2의 혈액에 뭐가 들어있었어야 하냐면 B가 들어있었어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2의 혈액은 니은의 혈액과도 니은의 혈청과도 응집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요. 니은에는 알파가 들어있거든. 그러면 2의 혈액에 뭐도 들어있다란 뜻이냐면 A도 들어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2의 혈액은 AB형이 되고요. 2가 AB형이니까 1은 B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의 혈청, 2의 혈청, 항 B혈청에 각각 어떤 응집소가 들어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1은 B형이라고 했으니까 1의 혈청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알파가 들어있겠죠. 2는 AB형이니까 2의 혈청에는 뭐가 들어있냐? 응집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항 B혈청에는 어떤 응집소가 들어있냐? 베타가 들어있어요. 그럼 이제 기니디 매칭 해볼게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알파는 없고 베타만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항 B혈청이 돼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알파 응집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1의 혈청이 되겠고요. 자동으로 기억은 2의 혈청이 되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디귿은 항 B혈청이다. 맞고요.
2번 원의 ABO식 혈액형은 B형이다. 맞습니다. 3번 볼게요. 2의 혈액에는 응집소 알파가 있냐? 2는 AB형이에요. AB형은 A와 B 응집원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응집소는 가지지 않습니다. 응집소 알파가 없어요. X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0번 볼게요. 다음은 병원체 기업과 니은에 대한 생쥐의 방어작용 실험이다 라고 했는데요. 실험 과정을 보면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기업과 니은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를 준비를 한대요. 나 과정을 보면 생쥐 1에다가는 생리식염수를 주사를 합니다. 2에는 죽은 기역을 주사하고요. 3에는 죽은 니은을 주사한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났더니 2에서는 기역에 대한 항체가 생성이 되고 3에서는 니은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었다 라고 했어요. 항체가 생성되었다 라는 뜻은요,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났다 라는 뜻이고요.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라는 뜻이죠. 체액성 면역 반응은 특이적 방어작용에 해당하죠. 그래서 2와 3에서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나 항체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답안을 볼게요. 2주 후에 나의 1, 2, 3에서 각각 혈장을 분리한다 라고 했어요. 혈장을 분리한 후에 생쥐에다가 다시 주사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혈장이라는 단어를 낯설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많죠. 그래서 이 혈장의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의 혈액은요, 세포 성분과 물 성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혈액을 뽑아서 원심 분리하게 되면 무거운 것들이 아래쪽에 가라앉고 가벼운 것들이 위에 뜨게 되는데, 무거운 것들은 당연히 세포 성분이 가라앉게 되겠죠. 혈액에서 무거운 세포 성분을 뭐라 부르냐면 혈구라고 해요. 그리고 위쪽에는 원심 분리하게 되면 위쪽에는 이제 세포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액체 성분들이 뜨게 됩니다. 그 혈액에서의 액체 성분을 뭐라 부르냐면 혈장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정리하면 혈액은 세포 성분인 혈구와 액체 성분인 혈장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세포 성분에는 뭐가 속하는 거냐면 우리 혈액에 백혈구나 적혈구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세포 성분이에요. 백혈구 종류 중에 림프구, 대식세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전부 다 대식세포나 아니면 T림프구나 B림프구는 전부 혈구 성분에 해당하겠죠. 자, 그럼 혈액에서의 액체 성분에는 뭐가 들어있냐? 대부분의 성분은 물이고요. 여기에 단백질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업할 때 뭘 공부했었냐면 항체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다 라고 했었죠. 결국에 혈액에서 혈장 성분을 뽑아내게 되면 그 혈장에는 뭐가 존재하게 되냐면 항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어작용에서 문제를 낼 때 혈장을 분리한다라는 뜻은 어떤 뜻으로 사용되고 있냐면 항체를 분리한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간혹 근데 문제를 보다 보면 혈장이라는 단어 대신 혈청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장과 혈청은 사실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장 성분 중에서 피브리노겐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단백질이에요. 피브리노겐이라는 물질을 제거한 것을 혈청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는 몰라도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혈청이나 같은 의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혈장을 분리하면 그 안에 항체가 있다란 뜻이고요. 혈청을 분리해도 그 안에 항체가 있다란 뜻이에요. 혈장을 분리한다란 뜻은 항체를 가져온다, 항체를
분리한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1, 2, 3에다가 G1, 2, 3에다가 생리식염수, 죽은 기억, 죽은 니은을 넣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혈장을 분리를 했어요. 항체가 만들어졌다면 이 혈장 속에는 항체가 들어있겠죠. 그런데 2에서는 항체 기억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2에게서 혈장을 분리하면 기억에 대한 항체가 들어있을 거고 3에서 혈장을 분리하게 되면 니은에 대한 항체가 들어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표와 같이 살아있는 기억과 함께 쥐들에게 주사를 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일 후에 생쥐의 생존 여부를 확인했대요.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네 번째 생쥐를 보면 원의 혈장에다가 기억을 넣었대요. 병원체 기억을 넣었대. 근데 원은 누구였냐면 생리식염수를 넣었던 쥐였어요. 생리식염수를 넣었으니까 항체가 생성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었겠죠. 그래서 병원체 기억을 넣었더니 이 생쥐가 죽게 됩니다. 다섯 번째 생쥐를 볼게요. 다섯 번째 생쥐는 2의 혈장에다가 병원체 기억을 주사했대요. 2의 혈장에는 뭐가 들어있을 거냐면 2는 죽은 기억을 넣었었으니까 기억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졌다라고 했죠. 그럼 2의 혈장에는 기억에 대한 항체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병원체 기억을 같이 넣었더니 살았대요. 얘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항체가 있었기 때문에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났겠죠. 즉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생쥐가 살게 됩니다. 자, 마지막 생쥐 볼게요. 마지막 생쥐는 3의 혈장을 넣고 여기에다가 기억을 넣었대요. 근데 3의 혈장에는 어떤 항체가 들어있는 거냐면 니은에 대한 항체가 들어있어요. 따라서 병원체에 기억을 넣었을 때는 이 니은 항체가 작용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생쥐가 죽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가 해석이 됐다면 1번부터 볼게요. 나의 2에서 기억에 대한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냐. 나의 2는 지금 죽은 기억을 넣은 생쥐를 말하고 있어요. 이 죽은 기억을 넣었더니 기억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졌죠. 항체가 만들어졌다라는 건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1번은 동그라미입니다. 이 말을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바꿔도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2번 볼게요. 많이 헷갈려하는 건데요. 다의 5에서 기억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냐. 이 다섯 번째 생쥐를 보라 라는 얘기예요. 이 기억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냐라고 묻는데요. 2차 면역 반응은 뭐가 있어야지만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냐면 기억세포가 있어야지만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실험에서는 기억세포를 주사한 게 아니라 그냥 항체 자체를 넣었기 때문에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났던 거죠. 이거는 2차 면역 반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2번은 X입니다. 3번 볼게요. A에는 니은에 대한 형질세포가 들어있냐. 혈장은 혈액에서의 물 성분이에요. 액체 성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세포 성분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형질세포를 비롯한 다양한 B림프구나 T림프구 이런 것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혈장에는 형질세포가 존재하지 않아요. X 하시면 되겠죠.